혹시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매일같이 드셨던 견과류가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한 줌씩 드셨던 이 견과류 때문에 하루에도 숨이 막혀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이 해마다 수천 명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60살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 이 견과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분들을 돌봐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신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72살 김정옥 할머니께서 처음 저와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견과류를 한 줌씩 꼬박꼬박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온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짙어지고 걸을 때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신장 기능은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양심을 걸고 병원에선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병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요? 환자 한 분당 진료 시간이 고작 5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견과류가 좋고 나쁜지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견과류 3가지와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릴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정확히 구분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콩팥이 나이가 들면서 견과류에 더 민감해지는지 그 원리부터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어떤 견과류를 먹고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60살 이후 우리 몸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콩팥 기능은 20,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시키고 배출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음식이나 습관 하나가 곧바로 투석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콩팥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기 필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속의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만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해진 피는 다시 온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수기 필터를 10년, 20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필터 구멍이 막히고 불순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라는 조직이 점점 손상됩니다. 60살이 되면 이미 콩팥 기능이 20대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70살이 되면 50% 이하로 내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콩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필터가 막히면은 노폐물이 피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증이 오면 온몸이 붓고 구역질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부터 하느냐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의 중요성을 제대로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생존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콩팥 건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성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인, 둘째 칼륨, 셋째 나트륨, 넷째 수산염입니다. 먼저 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은 뼈와 치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콩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피 속에 인이 쌓입니다. 인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빨라집니다. 다음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피 속에 칼륨이 높아집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긴장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셋째 나트륨, 즉 소금기입니다. 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물이 차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은 혈압은 콩팥의 필터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나트륨 배출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염입니다. 수산염은 칼슘과 만나면 돌처럼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결석이 생기면은 콩팥 안쪽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콩팥 조직이 손상됩니다. 여러분 견과류에는 이 네 가지 성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그 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견과류는 인이 아주 많고 어떤 견과류는 수산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견과류가 우리 콩팥에 독이 되고 어떤 견과류가 약이 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니어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견과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견과류 첫 번째,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건강식품으로 아주 유명해진 견과류입니다. 이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셀레늄의 왕이라고 소개했고 많은 분들이 앞다투어서 드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은 갑상선에 좋다, 항암 효과가 있다, 치매 예방에 좋다 이런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라질 너트가 왜 최악의 견과류 첫 번째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이 다른 음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 한 알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약 70에서 8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셀레늄 권장 섭취량이 5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너트 한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것입니다. 셀레늄은 적당히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셀레늄을 과다 섭취하면 셀레늄 중독증이 발생합니다. 의학 용어로 셀레노시스라고 합니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손톱이 부서지고 갈라집니다.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나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면은 구역질, 설사가 나타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68세 박종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전립선 건강에 셀레늄이 좋다는 말을 듣고 브라질 너트를 하루에 대여섯 알씩 6개월 동안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혈중 셀레늄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었습니다. 다행히 브라질 너트 섭취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하셨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셀레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인 성분도 아주 많습니다. 브라질 너트 100g당 인 함량이 약 725mg입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하루 인 섭취량을 8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브라질 너트 조금만 먹어도 이 기준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게다가 브라질 너트에는 방사성 원소인 라듐도 다른 식품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브라질 너트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넓게 뻗어 있어서 토양의 라듐을 고농도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라듐 함량이 킬로그램당 1피코큐리 정도인데 브라질 너트는 무려 1000피코큐리입니다. 1000배나 많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브라질 너트는 건강한 젊은 사람이 하루에 한두 알 정도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살 넘으신 분들,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면 셀레늄 중독, 인과다, 방사성, 물질 축적이라는 삼중고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견과류 두 번째, 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아몬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건강한 견과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피부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아몬드가 들어간 음료가 즐비하고 마트에 가면은 아몬드 과자, 아몬드 우유, 아몬드 버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가 왜 콩팥에 최악인지 아십니까? 아몬드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 100g당 수산염 함량이 약 490mg에 달합니다. 이것은 다른 견과류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수산염이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체가 콩팥에 쌓이면은 신장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의학계에서는 신장결석의 통증을 출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결석이 한번 생기면 재발률이 아주 높습니다. 5년 내 재발률이 50%가 넘습니다. 결석이 반복되면 콩팥 안쪽에 상처가 계속 생기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콩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것을 신장섬유화라고 합니다. 섬유화가 진행되면 콩팥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집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65, 세이영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몬드가 피부에 좋다고 해서 매일 30알씩 2년 동안 드셨습니다. 물을 많이 안 드시는 습관까지 쓰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구토까지 하셔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콩팥에 1cm짜리 결석이 2개나 있었습니다. 결국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도 재발 방지를 위해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문제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아몬드를 습한 곳에 보관하거나 오래 두면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간과 콩팥에 손상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아플라톡신이 열에 강해서 볶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드신다면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쩐내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면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예 아몬드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악의 견과류, 세 번째 땅콩입니다. 땅콩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견과류입니다. 막걸리 안주로, 간식으로, 반찬으로 어릴 때부터 먹어왔습니다. 땅콩버터, 땅콩조림까지 식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땅콩이 왜 콩팥에 최악이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앞서 아몬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땅콩은 아플라톡신 오염에 특히 취약합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확 과정에서 흙에 있는 곰팡이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 땅콩의 껍질에는 틈이 많아서 곰팡이 포자가 침투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중인 땅콩 제품을 검사했더니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간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콩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콩팥의 세관이라는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트륨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땅콩 대부분은 볶은 땅콩이나 버터 땅콩입니다. 이런 가공 땅콩에는 소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소금에 절인 땅콩 100g에는 나트륨이 사바액에서 6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땅콩 조림까지 드시면은 나트륨 섭취량이 치솟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물이 차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콩팥 손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높은 혈압이 콩팥의 작은 혈관들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을 고혈압성 신장병이라고 합니다. 한국 투석 환자의 약 20%가 고혈압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어르신 중에 73 박기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저녁마다 막걸리 한 잔에 소금 땅콩 한 봉지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드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땅콩이 고소하고 술안주로 딱이라서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세 되던 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의 40%밖에 안 나왔습니다. 혈압도 160에 120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지금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저염식을 하고 계시지만 이미 손상된 콩팥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땅콩에도 수산염이 상당량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몬드만큼은 아니지만 땅콩 100g당 수산염이 약 140mg 들어있습니다. 수산염이 많은 음식을 먹고 물을 적게 마시면 결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에 최악인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 너트, 아몬드, 땅콩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냉장고에 있다면, 혹시 매일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줄이시거나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적고 오히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어르신분들께 추천해 온 것들입니다. 기적의 견과류 첫 번째 피칸입니다. 피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김새가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은 호두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호두처럼 쓴맛이나 떫은 맛이 거의 없어서 어르신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피칸이 왜 콩팥에 좋은 견과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277종의 견과류와 식품의 항산화 성분을 조사했는데 피칸이 견과류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피칸의 항산화 지수는 100g당 17,940입니다. 비교하자면 호두가 13,542, 아몬드가 4,454입니다. 피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왜 콩팥에 좋으냐면은 콩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화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콩팥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킵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콩팥 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칸에는 특히 감마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의 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감마토코페롤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감마토코페롤이 이것을 예방합니다. 둘째, 피칸은 인과 칼륨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피칸 100g당 인 함량은
약 277mg, 칼륨 함량은 약 410mg입니다. 브라질 너트의 인 함량 725mg과 비교하면은 절반도 안 됩니다. 셋째, 피칸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고 콩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피칸은 하루에 5에서 7알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약 20에서 30g입니다. 생것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기적의 견과류 두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견과류입니다. 생김새가 사람의 뇌를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머리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두가 콩팥에도 좋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 100g에 알파 리놀렌산이 약 9g이나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 질환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염증입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콩팥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관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콩팥에 깨끗한 피가 잘 공급되어 콩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합니다. 미국 로마 린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매일 섭취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뇌와 콩팥은 둘 다 혈관이 아주 많은 장기인데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둘 다 혜택을 받습니다. 호두에 주의할 점은 수산염 함량입니다. 호두에도 수산염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적당량만 드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두는 하루에 4알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약 25에서 30g입니다. 호두는 기름기가 많아서 쉽게 산패됩니다.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고 사신 지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잘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호두의 함경양소를 분해해 줍니다. 기적의 견과류 세 번째,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참깨보다 조금 큰 갈색 씨앗입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먹는 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아마씨가 왜 콩팥에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다른 어떤 식품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씨의 리그난 함량은 다른 식물의 75배에서 800배에 달합니다. 리그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리그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마씨의 리그난이 루푸스 신염이라는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리그난이 염증을 줄이고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마씨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 알파 리놀렌산이 약 1.8g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겸증 작용을 해서 콩팥의 염증성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아마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과 이왕이 혈압이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고혈압은 콩팥 손상의 주요 원인이므로 혈압을 낮추면 콩팥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아마씨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아마씨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가 모두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콩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 투석 환자의 약 50%가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망가졌습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면 콩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마씨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통째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출됩니다.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드시거나 처음부터 분말 형태로 된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아마씨는 하루에 한 큰술에서 2큰술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약 10에서 20g입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미숫가루처럼 물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생아마씨에는 시안화물 성분이 미량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드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씨를 볶으면 시안화물이 파괴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신 중이신 분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에 좋은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피칸, 호두, 아마씨입니다. 이 3가지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항겸증 작용을 하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적으면서 콩팥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한 정말 기적 같은 견과류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섭취 시간입니다. 견과류는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났을 때 또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위장 활동이 활발해서 소화가 잘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은 잠자기 전입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소화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기 전에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잠들게 되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밤에는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시간에 견과류에 인과 칼륨이 들어오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둘째, 섭취량입니다. 하루 최대 섭취량은 손바닥에 올려놓았을 때 한 줌 정도입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20에서 30g입니다. 피칸은 5에서 7알, 호두는 3에서 4알, 아마씨는 1큰술에서 2큰술입니다. 여러 종류를 함께 드신다면 총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칸 3알과 호두 2알을 함께 드시면 총량이 적당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도 독이 됩니다. 셋째, 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됩니다. 또한 수산염이 결석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견과류 한 줌 드실 때 물 한 컵, 약 200ml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체로는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약 복용과의 간격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와 약 사이에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지방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마씨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나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째,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잘 씹으면 소화 효소와 잘 섞여서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견과류의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됩니다. 급하게 삼키면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해서 견과류 씹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견과류를 잘게 다지거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5로 정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이요법을 잘 하지 않으면 5년 안에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브라질 너트와 아몬드를 매일 한 줌씩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셀레늄이 좋다고 해서 브라질 너트를, 비타민 E가 좋다고 해서 아몬드를 드셨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브라질 너트와 아몬드를 당장 끊으시고 대신 피칸과 호두, 아마씨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가지 원칙을 꼭 지키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동안 좋다고 먹었던 것을 끊으라니 어리둥절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투석이 무서워서 제 말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피칸 5알과 호두 2알을 30번씩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아마씨 한 큰술은 요구르트에 넣어 드셨습니다. 물도 하루에 1.5리터씩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 결과 할머니의 사구체여 과율이 45에서 52로 올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보통 만성 콩팥병은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치가 좋아졌으니까요. 6개월 후에는 사구체여 과율이 58까지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이에 혈압도 안정되고 부기도 빠지고 얼굴색도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져서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번 만났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손주 결혼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순자 할머니처럼 좋아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콩팥 손상 정도, 다른 기저질환, 생활습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악화 속도를 늦추고 좋은 경우에는 일부 회복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의 최악인 견과류 3가지는 브라질 너트, 아몬드, 땅콩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과다와 높은 인 함량, 아몬드는 수산염 과다로 인한 결석 위험, 땅콩은 아플라톡신과 높은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콩팥에 좋은 기적의 견과류 3가지는 피칸, 호두, 아마씨입니다. 피칸은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하고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아마씨는 리그난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실천을 위한 5가지 원칙은 적절한 섭취 시간, 하루 한 줌 이내의 섭취량, 물과 함께 마시기, 약과 2시간 간격 유지, 30번 이상 꼭꼭 씹기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속 브라질 너트, 아몬드, 소금 땅콩을 정리하시고 피칸과 호두, 아마씨로 다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이미 콩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한 번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